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단자 따라잡기의 김만수 7단입니다. 제가 아는 바둑팬 중에 1급 정도 기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강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기력대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강한 상대를 만나면 굉장히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풍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나 자신의 약점을 지키지 않고 무작정 끈을 서로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상수들은 싸움에서 지는 척하면서도 언제나 하수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갑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자신의 시체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전투를 벌이시기 전에 자신의 약점이 어디인가를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점을 확인한 다음에 전투를 벌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승률이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점 정성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차분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한 칸을 띄는 수는 흙이 연결하게 돼서 백이 큰 소득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백이 이 선으로부터 먼저 움직이는 것은 두 칸 벌림과 이 5점을 확실하게 끊어놓고 전투를 펼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한 칸 띄고 흙이 백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면은 뛰어나가게 됩니다. 뛰어나가게 되면은 5점과 두 칸 벌림은 확실하게 차단이 되죠. 들여다보고 이을 때 또 밀고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진행해 보시면 원래는 흙이 백도를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요? 하지만 흙이 밀더라도 백이 뛰어나가면은 사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한 칸에 급소를 둔다. 자, 이런 장면에서 급소. 저번 시간 때 공부하셨던 내용인데요.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꼬부려서 상대의 모양을 빈삼각으로 만드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또 여기서 가만히 빠져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있는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있는 수는 다소 초보적인 행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단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고급 행마가 필요한데요. 자, 이 장면에서는 가만히 뛰는 것이 고급 행마입니다. 뭐야, 끊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찝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가 되죠. 흙이 끊더라도 이쪽을 끊게 되면은 흙이 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흙으로서는 끊는 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지켜둬야 되는데요. 이때 차분하게 지켜두면은 만약 그냥 이었을 경우에는 흙이 이 급소를 차지하게 돼서 백 전체가 공격을 심하게 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을 보시면은 이 급소를 백이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백이 흙을 공격하는 입장이 되죠. 흙의 입장에서는 두 칸 벌림과 이쪽 5점이 모두 차단이 되면은 흙으로서도 양쪽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둬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백이 이 선으로 두겠다는 의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칸 벌림과 귀 쪽에 있는 5점을 확실하게 차단을 시켜두겠다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한 칸을 띄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자, 이 모양의 급소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쌍립되는 곳이 급소, 바둑경원에도 있는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급소를 찾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력이 저 강좌를 통해서 많이 느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수치고 있고 빠지게 되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 좋아 보이십니까? 백은 이선 쪽을 둬서 빠져나갔는데요. 흙도 하지만 중앙 쪽으로 틀어 막았고 이 두 텀을 바탕으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텀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격하게 된다면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흙의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나쁘지 않을 텐데요. 백이 가만히 늘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빠져서 두는 수가 어렵습니다. 이쪽은 맞보기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흙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쪽을 밀고 자, 지켜두는 것은 지금은 가만히 늘게 되면은 흙이 마늘모로 둬서 백이 살려면은 이 선을 많이 기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반에 이 선을 많이 기게 되면은 그만큼 불리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백이 날일자로 빠져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차단하는 수는 끊겨서 성립이 안 되죠. 흙은 밀어야 되는데
백이 가만히 빠져나가면 굉장히 여유있게 백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즉 백이 중앙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흙은 일단은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진행 역시 한 칸 뛰는 곳이 굉장히 요소가 됩니다. 흙이 밀고 나가야 되는데 뛰어나가게 되면은 이 전투는 역시 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쌍립 쓰는 곳이 급소, 이 수를 선택하신 수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인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흙이 좋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흙의 입장에서는 돌을 차분하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붙이는 수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붙이는 수는 단수 치고 띄우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행을 흙이 두 가지가 있죠. 밖으로 막는 수와 안으로 끊는 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밖으로 막게 되면은 백이 있고 중앙 쪽으로 있게 되면은 이 한 점을 끊어먹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은 마음 놓고서 전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흙은 일단은 이 선 쪽으로 이어서 백을 미생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형태 역시 중앙으로 뛰어나가게 되면은 역시 뒤에 있는 흙돌이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흙이 좋은 진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백이 끼어왔을 때 밖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안으로 끊고 빠질 때 호구 자리에 가만히 치받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그래서 있게 되면은 막혀서 잡히니까 백으로서는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빠지는 것은 역시 끊어서 두 점이 잡히면은 백으로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죠. 자, 이렇게 되는 원인은 흙이 붙여왔을 때 백이 성급하게 일선으로 단수 친 수가 자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끼워야 됩니다. 이쪽으로 끊어야 될 텐데요. 한 점을 잡으면은 단수 치고 양단수니까 때려야 되겠죠. 단수 칩니다. 이을 때 축으로 잡히게 되면은 흙이 이 석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잡을 수는 있지만 백에게 빵 때림을 허용하게 된다면 흙으로서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실제로 프로의 실전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청호 구단 대 조은영 구단의 대국부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있게 되면은 축으로 잡혀서 좋지 않으니까 조은영 구단이 패를 걸었습니다. 이청호 구단이 때리고 지금 팩감이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데도 없죠. 유일하게 흙이 나올 수 있는 팩감, 바로 찔러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도 받아주게 되면은 때려서 초반이기 때문에 백이 팩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을 받아주지 못했고요. 이쪽을 때리고 젖히고 때리고 실제로 대국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백이 패를 이겼기 때문에 이쪽을 뚫리긴 하였으나 백이 유리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자충이기 때문에 이쪽을 두지 않고 끼우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공격하는 수, 즉 마름으로 두거나 붙이는 수는 역시 끼우는 수로 인해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흙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면은 둬야 될 곳이 두 군데가 되는데 바둑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두는 게임이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양쪽을 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을 공격하는 수는 흙으로서도 두기 어려운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역시 호구를 쳐서 두 칸 벌림과 귀에 있는 흙돌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백으로서는 빠져나와야 될 텐데요.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공격을 해서 전투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장면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백의 입장에서 젖혀오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젖혀오게 되면은 저기 끊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여기서 흙이 선택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점을 살리게 되면은 중앙에 한 대 맞는 수가 굉장히 아픕니다. 있는 순간 똘똘 뭉쳐있는 형태가 되고요. 백이 빠져나오면 요석은 잡긴 잡아야 될 텐데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귀중한 선수를 누가 잡았습니까? 백이 잡았죠? 백이 두 칸으로 벌리게 되면은 귀의 실리도 백이 차지했고 상변에서도 백이 두었기 때문에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백이 젖혀오게 되면은 흙으로서는
뒤로 쳐야 돼요. 네, 한 점을 아깝다고 살리는 것은 오히려 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때리고 넣을 때 백도 나오게 될 텐데요. 흑은 선수로 중앙 쪽에 연결이 돼서 둘 수 있고요. 백은 상변 쪽을 두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의 모양에는 돌이 오게 되면은 이런 공격의 극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리로는 백이 득을 받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백이 2선으로 이렇게 맞고 젖혔을 때 백의 의도는 이 흑을 갈라놓는 데 있고요. 흑의 방법으로는 어떻게든 이쪽을 연결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선에 젖히는 수도 있지만 중앙으로 젖히는 수도 있는데요. 이 수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2선으로 밀고 나올 때 여기서 맞받아쳐서 싸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은 상대의 의도에 걸려들게 됩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은 부드럽게 피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럼 정석 선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정석 선택은 젖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백이 아래쪽으로 걸치고 다시 이쪽으로 걸치는 수, 젖바둑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특히 상수 입장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굳히는 수, 협공하는 수, 이 두 가지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셉이 젖바둑이다 보니까 젖바둑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수인 분들이 이렇게 백을 세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은 백이 하변 쪽의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백이 걸쳐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두어지지만 그 외에는 두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협공을 해야 될까, 굳힘을 해야 될까, 특히 젖바둑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수하고 두니까 그냥 침착하게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둬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둑을 더 빨리 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두는 방법이 더 빨리 늘게 됩니다. 협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칸도 높게 두는 것, 두 칸도 있겠죠. 여기서 한 칸 협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만약에 3-3을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흑으로서는 만족스러운 결말이 됩니다. 네, 이 정석은 정말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정석인데요. 그만큼 실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정석입니다. 네, 백은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세력을 차지하는데 이 정석은 흑의 입장에서 실리로는 약간 손해인데요. 이쪽에 모양을 만들 때와 그리고 기중한 선수를 잡았을 때 두게 됩니다. 자, 백이 벌려야 되는 곳에 흑이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좌변 쪽의 흑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유전자 따라잡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백이 이렇게 호락호락 두지 않으리라는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백이 3선의 돌이 가깝게 있을 때 백이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한 칸을 띄고 흑도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어깨 짚어갑니다. 이쪽을 흑이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자신의 돌이 흑 쪽이 이쪽에 있다면 둘 수 있는데 지금은 백이 있습니다. 즉 백이 있을 때는 흑이 이렇게 나와도 틀어막히게 되죠. 물론 다행히 이 흑이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만 살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흑이 젖혀서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늘게 되면은 귀와 변이 서로 떨어지게 되고요. 백은 그 대가로 중앙에 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흑으로서는 좋은 진행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한 칸 낮은 협공이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굉장히 좋은 수이긴 한데요. 이쪽에 백이 있을 때, 특히 3선에 있을 때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높게 있다, 높게 있을 경우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자신의 돌이 있기 때문에 씌어가게 되면은 백이 모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흑이 기어서 살긴 살겠지만 중앙의 세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돌이 있을 시에는 한 칸 낮은 협공은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협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높게 가셔야 됩니다. 두 칸 높게 갈 수도 있고요. 세 칸 높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세 칸을 높게 두는 이유는 백이 중앙으로 두더라도 3선일 경우에는 씌어서 이 한 점이 굉장히 위급해졌는데 만약에 높게 있다라고 하면은 백이 씌우더라도 흑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흙이 빠져나가는 행마의 급소 어디가 될까요? 자, 유단자 따라잡기 강좌를 꾸준히 보신 분들, 삼선에 대한 약점이 하나가 있죠. 자, 바로 어깨 짚는 수입니다. 어깨를 짚게 되면은 백이 밀어 나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돌이 먼저 중앙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도권을 흙에 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백돌이 하나라도 있을 때에는 낮게 두는 것은 씌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높게 두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굳히더라도 한 판의 바둑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공부가 되어 있고 낮은 협공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신다면 높게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둔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특히 상수가 굉장히 당황을 해서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 실전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